안녕하세요. 커피앤보드의 찰스입니다. 오늘은 커피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커피에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페이지에 커피 역사의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함께 커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한눈에 보는 커피 역사 이야기. 맨 처음 커피 나무가 발견된 것은 AD 6세기경에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동 칼디의 전설이 있는데요. 목동 칼디가 염소를 치면서 갑자기 염소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날뛰는 것을 보고 그 열매를 섭취를 하였더니만 기분이 굉장히 좋고 피로가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목동 칼디의 전설인데요. 커피 나무의 발견에 관한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목동 칼디의 전설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디 목동이 커피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슬람 수도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슬람에서 커피를 독점하게 되죠. 그리고 발견지는 에티오피아이지만은 커피 경작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예멘입니다. AD 7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경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AD 14세기 이후부터 커피를 씨를 구별해서 볶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배전콩의 역사가 AD 14세기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먹었느냐? 원시적인 음용법으로 커피를 섭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매를 그대로 따서 먹든지 아니면 그 열매를 말려서 나중에 끓여서 차처럼 먹든지 이런 원시적인 음용으로 커피를 섭취하다가 1554년 이스탄불에 최초로 커피 하우스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인지 그 즈음인지 최초로 도구를 이용해서 커피를 음용하는 법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터키식 커피죠. 이런 주전자, 이브릭이라는 체즈베라는 이런 주전자에 커피 가루를 곱게 분쇄를 해서 넣고 물을 함께 넣어서 끓여 먹는 방식, 바로 터키식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약 300년 동안 유행하게 됩니다. 유일한 독점이죠. 그래서 터키식 커피가 약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큼 아주 참 유명했던 그러한 최초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터키식 방식을 오랜 기간 음용을 이 방식으로 하다가 사람들은
그 커피 가루의 텁텁한 그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걸러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융천으로 걸러서 먹는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최초에는 터키식 방식으로 내린 커피를 융드립에 걸러서 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텁텁한 그러한 느낌이 없어지고 깔끔한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터키식 방식이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융천을 이용해서 플란넬 천을 이용해서 커피를 핸드 드립해서 먹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융드립은 1711년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우유 사용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본은 커피를 언제 제일 처음 언제 접했느냐? 1690년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최초로 커피 음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께서 처음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1896년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일본 놈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을 때에 그때에 손탁 여인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커피를 서비스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커피가 시작된 것이 차이가 약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 애석하게도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커피의 모든 기술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약 200년 정도 이렇게 앞서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일본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드립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드립 제품도 나오고 레시피도 나오고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40년에 버큐포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이폰의 전신이죠. 일본이 최초로 이 진공식 가열 방식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 진공식 방식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건 사이폰인데요. 영국에서 처음 발명이 되었지만은 커피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폰 역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1925년에 일본 사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보고파도 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융드립으로 커피를 먹다가 1908년에 독일 멜리타 여인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드리퍼가 이제 발명이 됩니다. 드리퍼가 자, 요게 멜리타 드리퍼입니다. 추출
여기 추출 구멍이 이렇게 자그만하게 한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웰리타 드리퍼. 그래서 커피를 분쇄해서 넣고, 그 다음에 필터, 칼리타 필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터를 넣고 커피 가루를 넣은 후에 물을 부어서 하는 드립 방식이 이제 최초로 이 드리퍼가 이제 그 출시가 되죠. 독일에서. 역시나 이 드리퍼도 완성작은 성공적으로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은 것은 역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가리타, 즉 칼리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죠. 드리퍼가. 예, 어쨌든 1908년에 최초로 드리퍼 융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이제 기구 드리퍼를 만들어 가지고 멜리타 드리퍼죠. 만들어서 이제 여기 드리퍼가 탄생이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1852년 프랑스에서 프렌치 프레스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기구죠. 프렌치 프레스. 자, 따로 영상에 그 내용이나 그림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피를 넣어서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이 필터를 이제 필터를 쭉 내리면서 찌꺼기는 아래로 가고 위에 떠 있는 이제 커피 물을 컵에 부어서 먹는 방식. 프렌치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1852년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바로 1901년에 커피 머신 탄생. 1901년에 높은 기압으로 커피에 황금색 크레마를 추출하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핸드 드립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바로 커피 머신이 1901년에 베자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3년 이탈리아에서 모카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알폰소 비알레티에 의해서 모카포트가 탄생합니다. 자, 바로 이게 모카포트죠.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수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카포트가 되겠습니다. (1958년에) 일본에서 칼리타 드리퍼가 탄생이 됩니다. 멜리타와 다른 가짜 메리타, 가리타 이렇게 변천이 되어서 칼리타라는 최종 명칭으로 1958년에 일본에서 칼리타 드리퍼. 자, 이렇게 칼리타 드리퍼는 역시 종이 필터를 넣고 사출 구멍이 이렇게 3개가 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칼리타 드리퍼입니다. 아주 대중적인 드리퍼로 자리 잡았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드리퍼는 이제는 칼리타 드리퍼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드리퍼. 그리고 1958년에 고노 드리퍼 탄생. 1958년 고노 드리퍼.
자, 이런 식으로 자, 고노 드리퍼 페이퍼를 넣고 고노 페이퍼입니다. 칼리타 페이퍼가 아니라 고노 페이퍼를 넣고 커피 가루를 넣은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추출하는 핸드드립 방식에 사용되는 고노 드리퍼 사출 구멍이 이렇게 한 개가 크게 나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그 커피에 관련한 회사가 큰 것이 많은데요. 칼리타 회사, 그리고 고노 회사, 그리고 하리오 회사, 이런 회사들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대기업형 그 커피 관련 회사가 참 아쉽습니다. 한국의 드립커피, 수제커피죠. 핸드드립 커피가 1세대가 1980년에서 1990년에 이제 핸드드립 1세대 일본에서 다 배워오셨죠. 이분들이. 왜냐면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일본이 150에서 200년 앞서니까 모든 기술을 배워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의 핸드드립 선생님들이 일본에서 이제 배워와서 한국에 이제 수입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최초로 이제 1980년에 고 서정달 선생님이 이제 1세대가 되고 그 뒤를 따르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1.5세대라고 해야 됩니까? 2세대라 해야 됩니까? 고 박원준 선생, 죄송합니다. 박상홍 선생님, 박이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한국의 핸드드립 커피를 보급한 이제 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0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살레시안 드리프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참 보급화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JR 드리퍼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또 출시가 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는 커피 역사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고 한번 커피 역사의 한 뼈대를 가볍게 한번 세워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벨트는 북위 25도, 남위 25도의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약 50개국에서 70개국 정도가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커피를 재배하는 그 연구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강수량은 연간 1,500에서 2,000ml 그런 물이 필요하고요. 땅은 물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땅이 좋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나무가 죽어버리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참 커피가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고도는 한 800m 이상, 700m, 최소 700m 이상에서 아라비카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로부스타 품종은 또 다릅니다. 로부스타 품종은 800m 이하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그러한 아주 그 열에 강한 또 곰팡이 균에 강한 그러한 로부스타 종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요것은 이제 아라비카 재배하기에 좋은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눈에 보는 커피 역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커피앤보드입니다.